동지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LH 투기 사태가 발생했죠. 그러나 그것과 무관하게 주택가격이 폭등해가지고 많은 노동자 서민들의 주거권이 위협받았습니다. 집값이 폭등해서 어떻습니까? 미래에 자기 집에 살 수 있다는 꿈을 꾸십니까?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2배 정도 뛰었고, 특히 이제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덩달아서 한 7, 80%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 주거권 문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화두가 되고 가장 일반적으로는 뜨거운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고자 합니다. 매매가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 지나서 올해 초에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 그래프입니다. 1억 999만 원이 아니라 10억 9,993만 원이죠. 서울 아파트를 쭉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중위 가격이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세후 연봉 5천만 원 잡더라도 약 20년을 벌어야 중위 가격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은 아예 안정적인 집에서 살 수 있다 이런 꿈을 많이 버리고 있고요. 운 좋게 집을 구입한 노동자 서민들의 경우에도 이걸 대부분 이제 은행빚을 내 가지고 구입한단 말이죠. 보통 20년 상환, 30년 상환, 즉 20년, 30년 동안 자기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2, 3년 동안 은행들은 노동자 서민들의 뼈골을 빨아먹으면서 불을 축적하는 거죠. 은행들이 대부분의 수입원이 바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노동자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빌려가서 이자로 2, 30년 동안 갚는 그런 수입의 상당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파트값이나 땅가의 폭등에서 투기꾼들이나 건설자본이나 은행자본은 떼돈을 벌어왔지만 그 모든 대가를 노동자 서민들이 치러오고 있다는 거죠. 더욱 놀라운 건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아예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꿈 자체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당수의 주택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하고 집을 구하지 못하는 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다름 아니라 더욱더 많은 수의 주택들이 투기꾼들, 가진 자들의 수중에 들어가고 있고 그것들이 집값 폭등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든 전세 월세로 수탈하는 것이든 노동자 민중의 두 어깨 위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런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집권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폭등해 버린 거죠. 부동산 적폐와 전쟁을 선포했지만 적폐를 때려잡아야 될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될 공공기관인 LH에서 오히려 그런 내부 개발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했던 게 드러나 버린 거죠. 그동안 주택가격 폭등해서 안에 대못이 박힌 많은 노동자 서민들이 이 사태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많은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지금 조사된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죠. 4~5%밖에 되지 않겠죠. 나머지는 은밀하게 차명 계좌로 투자를 했을 거고요. 개발 지역은 국가가 이제 돈을 주고 그걸 인수를 하는데 개발 지역 바로 옆에 접경 지역은 개인의 땅으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초대박을 맞는 건 바로 그런 지점이라는 거죠. 진정 내부 정보를 입수해서 알짜배기 땅을 신도시 바로 주변에 구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사람들, 정보 고위 관료들, 정치인, 한마디로 자본주의 실세들이 모두 다 망라되어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기업들 또한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데, 중요한 건 기업들이 거두는 많은 이익들은, 오직 땅으로부터 얻는 이익들은 합법적이거나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 부동산의 폭등함을 통해 이익을 보는 중요한 세력은 투기꾼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투기꾼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실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은 바로 자본이라는 거죠. 이건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땅의 가격이 어떻게 성립하느냐를 이야기해보죠. 땅은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거기에 새로운 노동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땅은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땅이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데 가격이 매겨지고 심지어는 그 가격이 폭등하는 건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도대체 아무런 개간도 하지 않고 사람들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어떤 땅이 갑자기 개발을 통해서 10배, 100배가 폭등하고 10년 동안 계속 자본주의에서 땅의 가격이 폭등해온 이유가 뭘까? 오히려 땅은 이제 개간을 하고 사용을 하면 땅의 성분이 감소돼서 오히려 가치가 하락해야 되는데 왜 땅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을까? 요 점을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땅 자체는 가치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 땅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노동의 일부를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대죠.
월세를 내거나 아니면 상가를 빌려서 상가료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지면서 농업지대를 지불하거나 그러면 그 지대를 땅 주인들은 공짜로 취할 수 있고요. 그 지대를 은행 이자율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은행에 대략 얼마를 맡겼을 때 그 정도 돈을 얻을 수 있다. 이 기준으로 이제 땅값이 매겨진다는 거죠. 가령 임차료나 임대료나 이런 지대로 1년에 5천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 5천만 원 1년에 받으려면 은행에 얼마를 맡겨야 가능하냐. 가령 10억을 맡겨서 20억을 맡겨서 5천만 원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토지의 가격은 역으로 20억으로 환산이 돼서 거래가 된다는 거죠. 예컨대. 이처럼 이 땅으로부터 토지로부터 그리고 토지의 연장선에 있는 주택으로부터 지대를 얻고 그 지대를 시세로 환산한 판매 이익을 얻는 경우 그 모든 것은 바로 불로소득이죠. 노동하지 않고 공짜로 얻는 소득, 즉 다른 사람의 노동을 다른 사람이 수행한 노동의 결과물을 공짜로 빼앗아서 지대로 청구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지대 형태로 얻는 소득,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 토지 가격의 폭등으로 지대 인상에 따른 폭등으로 얻는 소득 모두 바로 불로소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LH 직원들의 투기로 드러난 땅 투기를 이야기하자면 간단하죠. 그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로를 깔고 지하철 놓고 거기에 계획적인 도시 기반 시설 집어넣고 이건 이렇게 해서 몇 조 원을 거기에 투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땅값이 폭등해서 이익을 얻는 땅 소유자들이나 투기꾼들이 아니죠. 바로 정부, 국민 전체, 사회가 공익적 관점에서 새로운 신도시 택지를 개발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개발의 이익은 누가 가져가야 될까요? 바로 사회가 환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의 가격이 폭등하고 임대료가 늘어나서 토지 소유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는다면 그 이익은 전적으로 사회가 투입한 내 결과들 개인이 도둑질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가령 도시에서 오래된 아파트를 재개발할 때 개발이익 환수제라는 조치가 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본적 기준에서.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새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많은 공사 소음이나 그런 먼지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파트 층수를 올리게 되면 도로가 막히고 그 도시 기반 시설이 엄청나게 열악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시가 도로를 깔고 기반 시설을 개척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사회가 투입한 건데 그걸 앉아서 개인들이 그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사회로부터 도둑질해 가는 거죠. 이걸 막아야 될 게 정부인데 LH 임직원이나 그와 결탁한 정부 고위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그 개발 정보를 빼돌려서 거기에 투자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사회가 개발한 투입한 비용을 자기 호주머니로 집어넣어왔다는 거죠. 그 점에서 이제 공분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근데 LH 임직원들이 또는 정부 관료들이 그런 내부 정보를 빼돌려서 투기했기 때문에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개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벼락부자가 주변이 개발돼서 지하철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에도 그건 사회가 개발한 거기 때문에 그 개발 이익을 사회가 환수한 조치는 너무나 정당한 사회주의의 지평이라는 거죠. 진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것의 결과 새로운 신도시들을 막 개발하고 재개발하고 이런 걸 통해서 가장 막대한 수익을 얻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빼돌려서 한 10억 크게 잡아서 한 100억을 벌었다고 봅시다. 그건 껌값이죠. 지금 서울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해서 건설사들이 한 방 터뜨리면 몇천억 원, 심지어 1조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아파트 분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60%, 70%의 은행 대출을 받아서 30년 동안 갚아가요. 그 이자가 30년 동안 대략 60%, 아파트 값이 60%를 이자로 내야 됩니다. 그 이자로 낸 그 60% 아파트 가격은 누가 먹는 겁니까? 금융자본, 은행자본이 먹습니다. 정부로부터 1%도 안 되는 싼 금리로 빌려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그걸 빌려주고 2, 3년 동안 따박따박 3에서 5% 받아 처먹습니다. 그게 1년에 몇십조 원이죠. 바로 이들이 이 토지와 주택 가격의 폭등, 이것의 개인적 독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이익을 얻어온 사람들. 그 다음에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되면 기업들을 입주시키죠. 삼성 같은 데는 아예 평택이나 주변을 아예 새로운 기업 도시로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지역은 개발돼가지고 엄청난 신도시가 개발되죠. 근데 기업들 들어온다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공단이나 부지를 거의 헐값으로 분양해 줍니다. 이 대기업들은 새로운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개발되게 되면 땅값이 몇 배, 몇십 배 폭등합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죠.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토지 가격 폭등으로부터 거둬들은 수익이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서 형성한 수입하고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비율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바로 이 진짜 노동자 서민들의 주거권을 빼앗으면서 그걸 바탕으로 엄청난 이익을 올려온 건설자본, 금융자본, 기업들 이들이 챙기는 그 천문학적 수익만 없애도 그리고 투기꾼들, 다주택자들 그 수익만 없애도 주택은 훨씬 싸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개발을 정부가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공익적 관점에서. 건축비 공개시켜서 하청제도나 갖가지 방식으로 이 높은 분양가를 통해서 이익을 빼돌린 건설자본을 응징하고 그들이 쌓아올린 이윤을 사실적으로 환수하는 그런 조치들이 절실하다는 거죠. 최근에 이러한 부동산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저금리 정책 때문이죠. 저금리 정책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서민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들이 안 망하게 정부가 거의 제로금리 정도로 싸게 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겨봐야 물가 인상률도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돈들이 은행에 뛰쳐나와서 투자처를 찾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 주식으로 거품을 팽창시키면서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게다가 이 노동자들의 주거권 구성권은 엄청나게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은 너무 가격이 폭등해서 아예 집사를 엄두를 못 내고 겨우 집을 산 노동자가 20년, 30년 동안 이자 갚느라고 뼈골이 휘어지고 또 당장에는 아파트 값이 좀 올라서 더 이익이 되지만 이 거품이 폭삭 꺼져가지고 가격 폭락하면 파산할 위험성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가격까지 폭등하니까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직장으로부터 멀리 좀 싼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죠. 그건 직장하고 거주지와 거리가 멀어지니까 엄청난 출퇴근 시간을 낭비해야 되고요. 출퇴근 시간에 지옥철, 지역복사 압박이 짓누르죠. 이른바 신도시라고 지어놨는데 몇십만 명의 인구들이 거기서 출퇴근을 하는데 정부는 지하철이나 교통, 도로는 거의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외곽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출퇴근 전쟁을 하는 거죠. 노동시간 8, 9시간보다 오히려 그 만원 버스, 지역버스에 직장 출근 시간 늦을까봐 스트레스 받으면서 매일 한두 시간씩 퇴근 시간에 고생하는 게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주거 환경에 대한 아무 고려 없이 교통시설도 없이 수많은 새로운 도시를 만들게 되면서 노동자들이 아주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받는다는 거죠. 반면 이렇게 밀려나니까 더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서울 수도권에서 집이라도 장만해야겠다라고 패닉바잉이 나서니까 웬만한 수도권 지역까지도 주택가가 폭등하게 되고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쾌재를 부리면서 이미 확정된 그 수익을 어떻게 하면 세금만큼 안 내고 다 자기 개인의 몫으로 가져갈 거냐 이걸 고민하면서 지금 이른바 민주당 정부의 소심한 세금 정책까지도 비난하면서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서민의 주거 기본권의 관점에 접근해야 되고요. 이 토지는 자연이 준 선물이지 어떤 인간도 사적인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는 우리 인간과 사회가 공유해야 할 재산이고요. 오늘날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함께 공유해야 할 재산이고요. 인간만이 아니라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와 함께 공유해야 될 공유물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토지의 개인적 소유를 금지하는 것. 토지를 모두 국유화하고 사회가 운영 통제하는 것. 그래서 본로소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토지 국유화가 우리가 접근해야 할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토지 국유화로 나아가는데 두 가지 지점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투기꾼들, 다주택자들, 자기가 살기 위한 1주택을 제외하고 순전히 투기를 통해서 타인들의 가치를 수탈하기 위해서 지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잉여주택들을 통제하고 있는 그 다주택자들의 주택은 몰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사회가 무주택자들과 이들에게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들도 엄청난 땅 투기를 합니다. 기업 활동에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도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기업 활동의 위험으로 많은 땅을 여기저기 소유하고 있고요. 게다가 어떤 기업들을 운영하다가 그 도시가 발전해 땅이 몇 배 이상 폭등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면 기존의 기업 부지를 팔아서 또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기업들이 실제 생산활동에 투입하지 않는 토지를 몰수해야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 최근 10년 동안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했으니까 토지와 주택으로 벌어들인 물가인상분 초과한 투기이익금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주택의 경우에도 1주택의 경우에도 물가인상분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불로소득이 남지 않을 정도 강력한 보유세 정책을 도입함을 통해서 주택이나 땅을 소유해봐야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면 노동자들이 서민들이 갖고 있는 1주택, 그다음에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사에 사용하는 개인 토지, 몰수 국유화를 해버린다면 노동자 민중이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생 고생해서 자기 노동의 대가로 구입한 주택일 수도 있고 농민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해봐야 아무런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것. 정부가 대대적으로 공급하는 영구 임대주택 을 통해서 살아가는 게 훨씬 이익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식 세대들, 미래 세대들에게도 훨씬 훌륭한 선택이라는 것들이 입증이 될 때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유화로 이어지는 고리들이 열릴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노동자, 민중들이 이런 주거권을 내건 투쟁들 전개하고 자본의 이윤 논리나 이런 거에 맞서서 사회적 정의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이라는 것을 내건 전투 싸움 속에서 노동자들이 그런 제한된 소유까지도 벗어던지고 공동조적 방향에서 결단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농업과 공업이 조화로운 도시의 개발, 인구 밀집지의 대규모 사회적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체계의 재편, 그리고 대중교통의 공공화, 환경부담금, 교통부담금을 자본가들 세금으로 부담케 하는 것, 그 다음에 국영은행 제도를 전면 확대해서 지금 은행들이 빌려준 돈은 대부분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은행을 전부 국영은행으로 통폐합시켜서 정부가 은행에 빌려주는 그 기준금리 0.5% 조금 더 받더라도 1% 이하 금리로 노동자 민중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 이게 훨씬 더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들의 공공기관의 재편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럼 정부가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자주적인 위원회들을 건설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노동자 통제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특기권과 가진 자들, 자본과 정당들이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